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시험에도 출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고, 5급 공채, 산림자원 5급 공채, 옛날 기술고시 5급 공채 시험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3년 4월 달에 있은 5급 공채에서 산림보호학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산림기술사에서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를 묻는 문제도 있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의 방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서 소나무 재선충의 그 발병부터 피해를 보는 그런 메커니즘, 원칙, 원리에 대해서도 필기에서도 물어보고 면접에서도 물어봅니다. 면접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이 물어보죠. 그런데 요번에 2023년 제2차 산림 분야 5급 공채 시험에서 산림보호학에서 지금 제1문 문제에서 보는 것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병은 병원체와 매개충의 생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두 개의 작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병원체와 매개충의 생활사를 포함한 병환, 디지즈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이 9점짜리가 하나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특징,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법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6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총 15점짜리인데, 이제 주된 질문이 이제 9점짜리가 높은 점수가 사이클에 대해서, 병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남북도,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 충청북도 지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창궐해 있습니다. 산림청의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산림 르네상스를 지청하셔서 그 세 가지 이 산림 분야의 재해를 갖다가 밀도를 줄이고 방제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재해 중에서 대형 산불 방지가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예방, 여름철 산사태 방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병해충, 산림 병해충 감소를, 밀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산림 병해충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이 가장 지금 밀도가 높고 전국에 퍼져 있고 심각하고 또 예방 예산도 많이 지금 투입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산림기술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5급 공채 시험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산림기술사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든 5급 공채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정밀하게 깊게 넓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한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산림 분야 5급 공채 시험 산림보호학 제1문, 소나무 재선충병의 발병은 병원체와 매개충의 생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병원체와 매개충의 생활사를 포함한 병환, 디지즈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9점짜리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3장을 작성했습니다. 1. 소나무 재선충병의 개요와 3가지 기주 요인 이렇게 답안을 편성했습니다. 방가로 1번 소나무 재선충병의 개요. 소나무 재선충병 파인 윌트 디지즈. 소나무 재선충병은 기주인 수목, 매개충, 병원체 등 3가지 요인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드름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병의 개요를 답안을 써줘야 되겠죠.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한 문제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엇입니다 하고 답안지에 쓰는 것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겠죠. 방가로 2번 소나무 재선충병의 3가지 기주 요인.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 이제 기주에서 수목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걸린다. 곰설. 그리고 매개충은 무엇이냐?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수염 하늘소입니다. 그리고 병원체가 소나무 재선충이죠.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소가로 1번 소나무 재선충병의 3가지 기주 요인. 1.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 북방솔수염 하늘소.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특정한 하늘소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재선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북방 솔수염 하늘소와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다각도로 발행해서 잣나무, 소나무 할 것 없이 지금 병원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병원체는 소나무 재선충이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병원체가 뭡니까? 여러분, 광릉 김나무 좀입니다. 병원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병원체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자, 2번 소나무 재선충의 병환. 문제에서 물어본 디지즈 사이클 병환. 소가라 1.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를 죽이는 병환 과정도. 여러분들 글씨가 너무 작을 텐데 뒤에 가서 다시 똑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소나무로 매개충이 이제 이동을 하고 어린 가지에서 섭식을 하고 나무가 고사되고 죽어가는 소나무에 매개충이 산란을 하고 매개충의 유충, 피해고사목 내에 활동을 하고 번데기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번데기에 모여들어서 달라붙고 재선충을 가진 그 성충이 우화를 해서 또 건전한 소나무에 매개충에 이동을 해서 또 어린 가지를 섭식하면서 매개충이 또 소나무로 옮겨가서 소나무가 죽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 이런 병환, 디지즈 사이클을 알고 있느냐, 그럼 이런 과정도를 그려줘야 되겠죠. 소가로 2번, 소나무 재선충의 생태 특성.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병환과 이런 방제법에 대해서는 이제 마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소가로 1번, 소나무 재선충의 생태 특성. 동글뱅이 1. 식물 기생성 선충으로 가는 실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길이는 0.6에서 1mm이다. 동글뱅이 2. 알, 사회의 유충기, 사회의 탈피를 거쳐 암수 성충으로 성장을 한다. 동글뱅이 3번. 2기 유충에서 분산형 3기 유충으로 탈피하게 되며 이 시기가 소나무 재선충이 매개충의 체내로 침입하는 단계이다. 동글뱅이 4. 성충은 교미 후 30일 전후하여 약 100여 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성충이 교미 후 30일 전후하여 약 10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동글뱅이 5. 25도씨 조건에서 1세대 기간은 약 5일이며 한 쌍의 소나무 재선충이
20일 후에 20여만 마리 이상으로 증식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소가로 3번 소나무 재선충의 생활, 작용, 원리, 사이클, 메커니즘입니다. 면접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L1, L2에서 2 내지 5월 분산형 유충으로 변태한다. 모양이 바뀐다. 그 유충이 L3, 번데기 방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이제 분산 이동기에서는 탈피하여 매개충 체내로 침입을 하고 그 매개충이 다시 탈출공을 통해서 소나무에서 나와서 날아가서 새로운 건전한 소나무의 신초에 가서 붙어서 섭식을 할 때에 소나무 속으로 또 전파가 된다. 그래서 또 성충이 성충이 또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또 알을 낳는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그림이 4개가 있는데 N쪽에 소나무 재선충이 이렇게 선형으로 징그럽게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충태, 곰팡이를 섭식을 하고 교미를 하고 또 낳고 알을 낳고 그런 과정입니다. 자, 소가로 4번 매개충의 생태 특성. 동글뱅이 1 생태 특성. 알에서 약 7일 후 부화하여 형성층 부위를 섭식하며 성장한다. 형성층 부위를 섭식을 하며 성장을 한다. 수피로부터 목질 내부에 폭 1cm, 길이 3cm 내외의 터널을 만들며 60 내지 80일 후 성장한 노숙 유충은 터널 끝부분에 번데기 방을 만들고 월동을 한다. 겨울을 지납니다. 동글뱅이 2 번데기 겨울을 지나 노숙 유충은 이듬해 4, 5월에 수피 및 1 내지 2cm 부위에서 번데기로 용화하는데 목질분에 소나무 재선충이 매개충 체내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동글뱅이 3 성충은 번데기에서 약 20일 후 성충으로 우화해서 직경 5 내지 8mm의 원형의 탈출공을 통해 탈출한다. 4월에서 8월까지 우화 탈출하며 8월에서 10월까지 임내 활동을 한다. 숲에서 6에서 10월 쇠양목 또는 고사목에 산란을 한다. 개체당 평균 100개 내외가 15일에서 30일간 그렇게 산란을 하는 것입니다. 수천, 수십만 마리 선충을 보유하고 탈출한 뒤 후식과 산란 과정에서 감염시킨다. 선초를 먹는 과정에서 산란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감염을 시킨다. 반가로 2번 소나무 재선충병 생활사. 어린 나무 가지를 섭식을 하고 나무가 고사하고 죽어가는 소나무에 매개충이 산란을 하고 매개충의 유충 피해고사목 내에서 월동을 하고 그 월동하는 과정에서 번데기가 모여들고 재선충을 가진 성충이 다시 탈출해서 날아서 건전한 소나무로 매개충을 이동해서 다시 어린 나무를 섭식하는 과정에서 전염을 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잘 받으십시오. 특히 산림기술사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 반가로 2번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법을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입니다. 총 15점에서 사이클을 얘기하라가 9점이고 방제법을 얘기하라가 이제 써라가 6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제법을 설명하시오. 1. 예방사업. 반가로 1번 예방나무 주사는 주입된 약재가 매개충 우화 전 나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매개충 분포 상황에 따라 당년도 1월에서 후년도 3월 말까지 완료한다. 겨울철에 한다 이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약재주사 천공 과정이고 오른쪽에 대표적으로 약재주사 천공구멍에 약재를 투입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제 그 보시는 그림은 예방나무 주사에서 우리가 약재 주사 중에서 예방나무 주사입니다. 그 이제 소나무와 잣나무에 그 이제 한 10명에서 14명 정도 짝수로 이루어진 2인이 1조가 된 약재 주사 그런 이제 방제 팀들이 이제 당신의 A조는 이능선으로 해서 저 골짜기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도면을 보고 영림단장과 총무가 서로 지시를 하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공을 하는 분도 남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약재 주입하는 경우도 남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천공을 하는 분이 남자가 되고 약재 주입하는 분이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쪽에 이제 남자분이 이제 안전모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안전복을 갖추고 그리고 등에 천공 이제 전동 드릴이 있는 천공기를 둘러매고 안전화를 신고 현장에 이제 산에서 보는 것은 잣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입니다. 약재 주사 천공을 뜨르륵 합니다. 만약에 흉고 직경이 20cm이다. 그러면 천공해서 약재 주사를 갖다가 6군데를 하게 돼 있다. 돌아가면서 골고루. 그러면 약재 천공을 하는 분이 저렇게 천공을 하고 지나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아주머니가 안전모를 쓰고 그리고 안전복을 저렇게 입죠. 안전복은 비가 오거나 땀에 젖어서 약재 같은 것이 옷을 통해서 피부에 닿아서 피부로도 몸속에 들어가니까 중독이 돼서 큰일 납니다. 안전사고 나죠. 그래서 저런 우비 종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약재를 갖다가 천공한 구멍에다가 약재를 넣는 그런 광경입니다. 현재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방나무 주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 지금 그림과 같은 그 이해도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가로 2번 매개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재 살포는 항공살포의 경우 매개충 우화 종료기까지 지상살포는 매개충 활동 종료기까지 시행을 하고 방가로 3번 유인목 및 매개충 유인 트랩은 매개충 최초 우화 예상일 이전에 설치를 한다. 예방사업이 그렇고요. 두 번째 피해 고사목 제거 가을철 방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이후는 누락목, 추가 고사목 등의 보완 작업으로 실시한다. 방가로 2번 피해 고사목 제거는 모든 발생 지역에 대해 가을철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단목 빼기도 하고 소구역 모두 빼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제에서 피해 고사목 제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때 땡땡 구기림 관리소에서 이제 양평 경기도 동쪽인 양평 강원도 가까운 양평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약재 주사 예방나무 주사를 제가 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현장에 가면 약재 주사도 이제 설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제를 감리를 이렇게 소구역 모두 빼기, 뭐 단목 빼기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잣나무에 소나무 재선충이 걸렸다. 그럼 그럼 20m 원형 20m 내에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감염이 안 되더라도 한 그루가 감염됐다면 다 베세요. 그래갖고 5cm까지 모두 단목으로 처리해서 그 잎 내에서 반출을 해서 파쇄 작업하는 작업장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모두 파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락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잎 내에서 이제 다 나오지 않은 나무들이 있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있는 것들이 남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작업장으로 모두 감염된 나무가 와서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농촌 산촌 주민들이
뭐 땔감으로 그냥 그저 가져가서 놨다가 땔감으로 쓸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자꾸 완전 방제가 안 되고 타 지역으로 또 그 지역 내에서 점점 전염이 되고 밀도가 늘어나고 면적이 확대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기술사에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이나 5급 공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사례, 신뢰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내가 아는 지식, 소나무 재선충병 소구용 모두배기에서 단목배기에서 벌찬 소나무는 5cm 정도 가지 정도까지 모두가 다 임내에서 임해로 작업장까지 반출이 되어 전량 파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겨울철 땔감으로 농촌 주민들이 가져가거나 이동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염목에 대한 조치 이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놓은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방가로 3번 벌채를 수반하는 방제 사업은 북방수염 하늘소 분포지역은 3월 말까지, 솔수염 하늘소 분포지역은 4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 3. 훈증더미 제거 벌채를 수반하는 피해 고사목 등 방제 작업과 연계한 훈증더미 제거는 반드시 피해 고사목 등 방제 기간 내에 완료를 한다. 방가로 2번 다음과 같은 경우 연중 시행할 수 있다. 똥골뱅이 1. 6개월 이상 경과된 훈증목을 파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여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똥골뱅이 2번 3년 이상 경과된 훈증더미의 훈증포를 제거하고 지면에 낮게 깔아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연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시험이라든가 5급 공채 산림보호학에서 출제가 왕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답안을 갖다가 이제 기술사든 5급 공채든 잘 쓰려면은 우선 자료를 갖다가 산림보호학을 봐야 되고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나무 재선충에 관한 자료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지침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 그거를 봐야 되고요. 소나무 재선충 방지 특별법을 봐야 되고요. 이제 각 지방 산림청 같은 데서 발간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런 것들이 연도에 따라서 새로이 법령 개정된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산림보호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산불하고 병해충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은 한 개의 과목 단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단단히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나무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이 메커니즘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3쪽에 있는 것처럼 삼쪽에 보이시죠? 소나무 재선충병 생활사. 이것이 이제 산림기술사 면접시험, 그리고 산림기술사 필기시험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리고 5급 공채 시험에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섭섭하다가 균이 들어가서 묵질부 내에서 월동하다가 다시 나와서 또 나무에 번지겠지 이렇게 두리뭉실 알아두지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 4, 6, 7개의 큰 과정에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 생활사, 맨 위에가 여름, 오른쪽에가 가을, 밑에가 겨울, 왼쪽이 봄 이렇게 계절을 써주고, 그리고 동글뱅이 이렇게 하면서 어린 가지 섭식, 나무 고사, 죽어가는 소나무의 매개충이 산란, 매개충의 유충이 피해 고사목 내에서 월동하는 동안 재선충들이 번데기에 모여서 달라붙는다. 이 재선충을 가지고 있는 성충이 봄에 탈출공을 통해서 공중으로 날아 우아한다. 그래서 건강한 소나무에 달라붙어서 신초를 갖다가 신초에서 즙이 나오니까 섭식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무 조직으로 재선충이 들어가서 감염이 된다. 이런 사이클을 반드시 외워두고 기술사든
5급 공채든 소나무 재선충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본 그림을 무조건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요 문제 생활사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써주면 다 도움이 되고요. 5급 공채 역시 그렇고 산림기술사 필기시험 역시 그렇고 산림기술사 면접시험 역시 이 메커니즘 디지즈 사이클 메커니즘 생활사 원칙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단단히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2차 5급 공채 산림보호학에서 제1문 소나무 재선충병의 그런 생활사 디지즈 사이클 질병의 그런 사이클 메커니즘 그리고 방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